8시 반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할 겸 조금 전에 월드앤 이슈에서 함께했던 선재규 선임 기자와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승리 연설은 보통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했고요, 먼저 했고요. 승리 그렇죠, 연설은 했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승복 연설을 할 때도 아니고, 근데 지금 불만은 많이 있는 것 같고, 먼저 예측을 하자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글쎄요, 정말 그 바이든 후보가 오늘 새벽에 그 자기가 이제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개표가 끝나면 승리를 확신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저도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바이든 후보가 먼저 이게 승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바로 트위터 올렸고. 백악관에서 트위터도 올리면서 뭐 훔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거를 뭘 견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소송이 지금 계속 걸렸는데 소송이 좀 기각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바이든이 이기는 모든 주에서 소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워낙 트럼프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봐야는 됐는데 아무래도 무슨 뭐 그런 그 개표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을 통해서 좀 생각을 보면 물론 이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경고딱지로 보면은 뭐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있고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보이는 모든 주에서 그 법적인 소송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법률팀이 이제 그 미시간주하고 조지아주에 대해서 이제 개표 중단하면서 이제 소송을 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이제 기각되기 전에 아마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미 있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 보도인데요. 그랬더니 조금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접근이냐. 그렇게 해서 좀 세게 나가라고 아마 그렇게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보도인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뭔가 법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근본적인 그런 그 미국 선거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 민주당 장악주에서 선거 전에 이런 그 우편 투표 규정 같은 걸 좀 이렇게 완화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까는 건지 뭐 그런 거 지금으로서는 무슨 뭐 선거인단 숫자 가지고도 뭐 시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뭐 CN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애리조나주가 11주를 빼고 집계를 하거든요. 다른 방송 심지어는 그 트럼프 쪽에 공화당하고 좀 가깝다는 폭스 뉴스도 애리조나까지 넣어서 264로 지금 바이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50석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머지 4개 주 그러니까 조지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를 다 가져야지만 그래도 지금 한 몇 표가 모자라거든요. 270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뭔가 카드를 던지겠죠. 그 카드가 뭔지는 참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딱 이 와중에 1분도 안 됐습니다. 기자회견 한다라고 지금 트윗을 올렸거든요.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30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시간 6시 30분, 저녁 6시 30분에 기자회견 있다라고 트윗을 방금. 그 트윗에는 딱지가 안 붙었나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그 바이든이 바로 먼저 처음에 연설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트윗 올렸잖아요. 바로 1분 뒤에 딱지 붙었더라고요. 거의. 기자회견 하는 거를 딱지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워낙 안 들어있으니까. 또 아마 SNS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또 얘기를 할지. 지금 저희가 현재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화면이 또 보일 테니까요. 함께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AP통신이 조금 전에 들어온 걸 하나 봤는데요. 이제 이제는 관심이 전부 이제 소송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서 AP통신이 이제 이런 그 소송 관련을 조목조목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법 전문가들, 뭐 교수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선거 관련 법 전문가들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어떤 투표 사기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뭐 화면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전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 이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다 하는데 지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 당국자가 오늘 새벽에 선거일로부터 완전히 개표가 끝나려면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다음까지 했습니다. 넘어가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뭔가 당락이 결정이 나겠지만 일단 네. 공식적인 개표 절차는 그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선거제도가요. 계속 그 공부하고 막 하다 보면 선거제도도 너무 어렵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선거제도가 맞는가 우편 투표를 해서 이렇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각 주마다 다르게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지금 세대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워싱턴 특파원도 이제 왜 이렇게 우편 투표가 개표가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바로 그런 그 확인하고 이제 오고 이제 신원 확인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건 이제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의 미국 선거제도가 예전에 그 서부 시대 그런 네. 이제 통신이 안 되고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뭐 그야말로 인터넷으로 모든 게 동시에 되는 예. 시대인데도 아직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거 시스템을 손질할 필요성이 오히려 네. 트럼프가 그런 걸 또 경각심을 높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쯤은 미국의 지금 선거제도 같은 거는 한 번쯤 그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네. 당리당략 때문에 계속 그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어떤 미국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어떤 주는 우편 투표용지를 일단 준답니다. 네네. 그리고선 당신이 만약에 우편 투표 안 하고 가서 현장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우편 투표하면 그건 법에 걸립니다. 예.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체크하는 시스템은 없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공화당에서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 걸 제가 우편 들었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받았는데 우편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현장 투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체크가 안 게 된다.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주도 있다는 예,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뭐 확인을 해본 건 네네.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연방이 그 개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네네. 각 주가 해서 주별로. 그걸 집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 우편 투표도 그렇고요. 사실 워낙 넓다 보니까 주별로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법원이 판단하고 이번에 그 조지아주하고 미시간주에서 이제 공화당이 그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이 된 것도 네네. 그거는 이제 현지 법원이죠. 그렇죠. 주 네. 법원이죠. 그리고 이제 법원. 거기서 또 이제 공화당이 가만 안 있고 이제 또 이제 위에다가 하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뭐 주 대법원까지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정 안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인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다 연방 대법원 왜냐하면 거기는 배로또 내가 집어넣고 세 사람이나 자기 임기에 넣었거든요. 예. 6대 3으로 보수가 압도적이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기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법관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종신이고 네. 아무리 트럼프가 임명을 해도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됐으면은 그때는 그 베럿도 자기가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나의 앞으로 모든 판결은 법구 그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그야말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각 사안별로 그 주에 소송을 걸면 그 주에 있는 법관들도 우리는 공평하게 우리 지는 운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너무 목리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주 그 1심에서 그걸 이제 기각을 하면서 그 네. 판사 얘기가 오늘 새벽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도대체 예. 자기는 왜 이런 거를 시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구두 판결을 먼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식 서면 판결은 내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마 좀 공화당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아, 그럴 그런데 수 지금 판사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될 걸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지아주에서도 그런 식으로 네. 어떤 걸 도대체 우리한테 법원한테 판결을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네. 식의 그런 약간 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그렇게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주 법원에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저도 솔직히 그런 미국 사법제도 너무나 복잡해서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연방법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주 단위에서 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다루는 영역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편 투표 그 선거일로부터 사흘 이후 그 도착분까지 이제 그때까지 소인이 찍히면은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이제 그거를 네. 공화당에서 그때 펜실베니아 주에서 제소를 했는데 펜실베니아 1심,
그다음에 이제 순회법원,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까지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화당에서 그걸 연방 대법원에 올렸고, 그때 베럿이 이제 지명되기 전에 예. 연방 대법원이 선거 후에 하겠다고 일단 제쳐놨거든요. 4대 4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화당이 다시 지금 빨리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방 대법원을 끌어들이려는 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박빙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조금 우세하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온통 트럼프 쪽에는 소송 관련 소식이 굉장히 뒤덮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2000년에 엘고와 조지 부시 그 선거에서도 소송까지 거의 가면서 중간에 막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때보다 그렇죠. 지금이 그래도 좀 분위기는 다른 거죠. 그래도 그때는 엘고가 결국 자기가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그 선거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젠틀맨십 예. 이렇게 법적 막 하다가 딱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미국은 쿠데타가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합참 의장이 예. 그 방송사 앵커들하고 비공개로 만나서 우리가 군병 대선 나갔습니다.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깨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단은 네. 네네. 속셈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뭐 예, 네. 말씀하시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퇴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그 세금 문제, 미국은 그 세금 그 범죄가 굉장히 중죄로 예, 다루거든요. 그런 것도 걸려 있고 굉장히 지금 난감한,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여지를 남겨야 되고 어떤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그 딜할 수 있는 뭔가를 쥐고 있고 싶을 겁니다. 제 예,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 앞서서 저희 이제 월드엔 이슈에서도 이란 지도자라든지 뭐 중국 누리꾼이라든지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그 젠틀맨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민주주의인 건데 그럼요. 그래서 어떤 선거제도에 한계가 있더라도 승복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그런 식의 분석을, 미국이 저걸 절반으로 갈라진 걸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트럼프가 재선이 되건 뭐 바이든이 집권을 하건 예.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그런 그 증오심 같은 거. 그리고 지금 그 보니까 선거 기간에만 팔린 총이 한 2천만 정이 넘는다고 그 미국 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네. 실탄도 지금 완전히 동이 났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그걸 뭐 꼭 어떤 소요로다가 바로 연결시키는 건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일부 도시에서는 막 이렇게 맨하탄에서도 지금 시위대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 경찰이 한 60명 이상이 어제 체포가 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그 불복 얘기를 하고 SNS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도는 것도 지금 일부 외신은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불복 문제를 이게 얘기하는 게 어떤 그런 가짜 뉴스하고 좀 그런 것도 의식을 한 거 아니냐. 네. 그 자기 세력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나서서 나 이거 억울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소요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인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뭐 그러게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대로 갑니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럴 리는 없죠. 아직은. 글쎄 그건 모르죠. 예. 그 지금 현장에서 4년 전에 힐러리와 그 트럼프 때 미국 주류 언론도 그랬고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다는 그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잘 맞춘 것 같지는 않던데요. 어떻게 잘 맞췄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도 트럼프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 뭐 그건 빼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벌어진 집계가 이제 264대 21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예. 지금 애리조나까지 만약에 포함해서 지금 뭐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조지아를 합치면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걸까지 만약에 다 갖는다면 더 이제 역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건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도 지금 나머지 표가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우편 거의 대부분 우편 투표인데 네. 아시다시피 우편 투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게 민주당 쪽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관측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녹록치 않게 이렇게 버티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대선에 실패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이제 상원을 지키는 걸로 거의 지금 이제 유력시되고 있으니까 네. 공화당이 가야 어떤 그런 공화당이 사실 조금 좀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트럼프와요? 아니,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아, 예, 예. 공화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치 맥코넬 그 상원 원내 대표가 그 사람은 재선이 됐죠. 네. 네. 근데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뭐 저런 거는 썩 좋지 않다고 기자들한테 슬그머니 얘기를 아주 트럼프가 조금 섭섭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명분 같은 거, 예, 퇴임을 한다면 퇴임하기 위한 어떤 그 명분 같은 거. 예. 네. 워싱턴에 있는 어떤 싱크탱크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진짜로 자기가 불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지 않고 패배에 대한 어떤 명분 찾기를 쌓는 것으로 내가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그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백악관 현지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8시 30분 그리고 현지 시간 저녁 6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선재규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월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돈이 흘러가는 모습이 가장 이제 민감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월가도 뭐 굉장히 지금 그야말로 좀 답답한 상황이죠. 네. 이렇게 지금 아마 이 기자회견 월가 쪽에서도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으로 쳐다볼 겁니다. 네네. 또 트럼프가 무슨 카드를 던지려고 그러나 걱정을 하는 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또 많이 올랐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뭐 누가 돼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지 지금 그 뉴욕 증시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런 불안감에 따라서 공포지수가 이제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대선 전까지는 이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일 그 다음 날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만 한 27%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공포 지수에 또 이렇게 돈을 거는 게 있거든요. 이 공포 지수가 떨어질 거라는 쪽으로 돈을 건 사람들이 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투자해서 돈도 법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또 한마디는 폭탄 선언이나 막 나오면 또 이게 또 그냥 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반에 그 선거 직전까지 미국 언론도 그렇고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어렵게 조 바이든이 어렵게 이기진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박빙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면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많았던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을 지켜보면 그것 샤이 트럼프도 많았지만 그보다 반 트럼프가 더 많은 게 확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짧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바이든의 선거가 아니고 트럼프의 선거라는 겁니다. 네네. 바이든은 좀 이렇게 곁가지로 가 있고 트럼프를 나는 좋아해. 나는 트럼프가 싫어. 그 둘 중에 네네. 두 가지.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예상 외에 트럼프가 선전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예. 뭐 그런 게 관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떤 20대 공화당 네네. 젊은이가 미국 언론하고 회견하면서 내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하면서 네. 내가 고민하다가 대통령은 바이든을 찍었다. 그리고 의회는 공화당을 찍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20대 남성이 대통령은 바이든 찍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백인, 교회 거주, 그다음에 네. 이제 대학 대졸자 이하는 저건 무조건 뭐 공화당 사람이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이번에 이제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플로리다에서 예. 그 라티노, 히스패닉 표가 의외로 트럼프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미국 그 선거 사정을 잘하는 어떤 재계 인사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바이든이 굉장히 선거자금을 많이 모아서 광고에 돈을 많이 썼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훨씬 트럼프보다 많이 썼는데 헛손질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네.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지금 트럼프가 의외로 강세를 보여서 이제 바이든한테 이제
올라갔는데 예. 그런 것도 어떤 그 트럼프의 전략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정도로 전략 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AP 통신 같은 경우에 보면 바이든이 애리조나를 포함해서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바이든이 253명이라 나왔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해드리면 그 경합주에서 애리조나가 선거인단 11명을 가지고 있고요. 네바다가 6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7개잖아요. 근데 애리조나를 지금 바이든이 우세에 있다라고 보는 언론사 쪽에서는 애리조나까지 11명을 합친 바이든 쪽에 합쳐서 264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지금 조심스럽게 보는 언론사들은 애리조나도 아직 모르고 지금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바다 6명도 아직 모르니까 17명은 아직은 모른다 그래서 280명에서 네. 17명 빼서 270명. 그거 잠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네.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걸 이제 이게 정리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가 이제 한 87% 정도 개표가 된 상태인데 네. 바이든이 50.5%, 트럼프가 48.1%로 이렇게 최신 집계가 됐습니다. 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그냥 말을 한 거죠. 기자들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폭탄 선언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예.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제 절반의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만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미국 대통령인데 어떤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뭐 강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정도면은 공화당 선거 캠프 본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쭉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자세한 건 어쨌든 그 자료를 저도- 갖고 예.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뭐 자기가 도둑질 당했다. 그리고 네. 플로리다를 계속 강조를 하죠. 거기서는 이겼다. 그리고 뭐 오하이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연방 대법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그다음에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네. 거 얘기 같은데 글쎄 크게 참. 분류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폭력 사태 같은 얘기도 슬그머니 얘기를 해서 뭔가 조금 이게 사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굳이, 예. 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이거 자기가 이긴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창관인 문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사실은 물론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 물론 그 미국 언론들이 확인한 거는 창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는 예, 예. 네. 다 확인이 됐는데 법원에서도 그게 코로나 아니라고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 트럼프 어떤 그 대응 문제로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얘기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 개표 과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많이 그 가림막 치고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창관 같은 것도 네.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네. 짐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창관 못하게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는 증거라고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글쎄 그걸 증거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만의 그 주장을 듣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간 것 그것도 같아요. 재밌고 제가 볼 때는 월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데 월가에서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죠. 트럼프가 확실히 졌구나 하는 그런 월가 쪽엔 그런 오히려 확신을 더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예. 별로 월가는 영향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뭔가 굉장히 폭탄 선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예, 예. 저는 자기 우선은- 상황을 쭉 설명만 했는데 네.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가졌던 불만,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 그런 거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서 말하는 정말 그런 그렇게 임팩트를 분위기도 주려면 짧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평상시에 트럼프는 굉장히 트윗도 짧게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설명이 길면은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우선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 자체,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내졌다, 아이디 확인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감 이후에 우편 투표를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개표 과정, 말씀하신 창관이라든지 소인이 찍힌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고요. 이 전체를 지금 부정부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정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선거가 가장 역사상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데 예. 글쎄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뭐 선거 전문가들, 뭐 법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참 여기 들어오자마자 처음 말하는 게 법을 지키는 선거였으면 본인이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왜 이렇게 계속 하는가 주위에서 지금 저희도 얘기하는 중간에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킨 선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증거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이지? 만약에 그 개표를 지연시키면 또 얻는 게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요. 글쎄요, 아까 공화당이 뭐 공화당이 잘했다, 하원도 의석을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렇게 조금 밀리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는 집권 그 공화당 쪽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좀 살짝 기대는 모습도 보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게 미국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자기가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러게요. 좀 더 대통령다운 얘기를 좀 더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어떤 선대 본부장 것처럼 얘기를 하고 기자들 질문 일체 받지도 않고 그러게요. 표정도 예전에 네. 자신 있던 트럼프 표정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표정도 오늘 별로 안 표정도 많이 좋네요. 좋지 네. 않더라고요. 예. 앞서서 이제 패배 명분 찾기인 것 같다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셨고 글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미국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말씀처럼 절반의 미국인이지 않겠습니까? 더 분열이 커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도 그렇고 뭐 미국의 그동안에 미국 때문에 많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질서를 많이 진짜 굉장히 많이 흔들어놨죠. 동맹 관계. 혼란스럽게 이게 했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반대로 새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그 내치기만 하고 지금 그런데 글쎄요. 이 회견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금 조지한 거예요. 그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가 열흘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조지아주 그 선관위 당국에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그래도 계속 큰 차이는 두 후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흐름대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이 지지를 안 한 그렇죠. 상황에서 네. 깔끔한 그런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 기분이 좀 찝찝할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승복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례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겁니다. 네. 대개는 버티고 뭐 2000년도 그랬고 소송까지 갔다가 그거가 깨끗하게 오케이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네. 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서 1월 20일 날 취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기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월 20일이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건데 네. 과연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슨 뭐 270 뭐 동률이 되는 경우 269 동률이 되면 그때 뭐 하원 의장이 하원으로 이렇게 가죠. 뭐 하원에서 똑같이 동수 가지고서 이렇게 선거인단 네. 해가지고 뭐 50개 표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거로 가는 건지 네.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장 갈 그러게요. 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고 어떤 예. 정치적인 어떤 명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공화당도 지금 고민스러울 겁니다. 공화당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뭐 굉장히 막 변칙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니까 공화당도 지금 골치가 아플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선재규 선임 기자가 오늘 여러 시간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월요일에 저희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